여러분, 제가 사실 오늘 좀 고생을 했거든요. 치킨이 먹고 싶은데 어디가 좋을지 모르겠어요. 찾았어. A few moments later. 여러분, 그냥 치킨 안 먹고 참기로 했습니다. 일단 들어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황도입니다. 여러분, 요즘 치킨값 한 마리 얼마 하죠? 한 25,0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퇴근하고 치킨 한 마리 시켜 먹는 거 진짜 별거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런데 관점을 바꿔서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더라고요. 한 달에 25,000원짜리 치킨을 한 마리 먹는 대신에 그걸 참고 그 돈을 고스란히 S&P 500에 투자했다고 제가 가정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그 차이가 얼마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계산하는 현재 시점의 치킨 값으로 저희가 은퇴할 때까지 매달 한 마리씩만 참으면 3,695만 원이 됩니다. 이거는 연평균 물가 상승률을 고려를 해도 현재 가치로 2천만 원이 넘는 돈이에요. 그러면 매일 이만큼을 아껴서 S&P 500에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이건 얼마가 될까요? 무려 12억입니다. 12억.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매 끼니를 시켜 먹거나 외식을 하는 경우에 이게 아무런 생각이나 인지 없이 그렇게 소비를 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작은 차이들이 모여서 시간이 지나면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를 조금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돈을 잘 못 모으는 사람들 특징, 특히 2030 특징 3가지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릴 건데요. 제가 왜 치킨 얘기를 했냐면 그 첫 번째가 바로 배달이랑 외식입니다. 그냥 배달이랑 외식이 아니라 상습적인 배달이랑 외식이요. 사실 하루 열심히 일하고 즉각적으로 보상을 받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맛있는 음식이에요. 그리고 또 퇴근하고 지옥철 타고 집에 오면 어때요? 진짜 피곤하죠. 저도 밥하기 너무 귀찮거든요. 직장인분들 중에 매일 밥해 드시는 분들 계세요. 진짜 존경합니다. 집에 돌아오면 옷 벗고 손 씻고 바로 그냥 누워버리고 싶죠. 그러면 어때요? 이제 슬슬 배는 고프고 또 열심히 일했으니까 보상은 해줘야 될 것 같고 하니까 바로 배달앱을 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배달의 민족이랑 쿠팡이츠 요기요 켜가지고 이렇게 스크롤링 하죠. 근데 막상 배달 시켜 먹고 나면 어때요? 이거 요즘 배달 같은 건 최소 주문 금액도 맞춰야 돼가지고 가뜩이나 혼자 사는 1인 가구한테는 양이 많은 경우가 많고 뭔가 안 써도 될 돈 쓴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런 거 없이 내가 마냥 만족한다, 행복한다 라고 하면 그걸로 됐습니다. 근데 자주 그랬을 때 대부분은 그런 만족감을 매번 느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마음 한켠에는 이렇게 시켜먹기만 하면 안 되는데 이 지출이 생각보다 큰데 라고 생각을 모두들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외식비랑 배달비를 아낄 수 있는 실전 팁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오늘 그걸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제가 직접 사용했던 방법인데요. 바로 인내 계좌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럼 이 인내 계좌가 뭐냐? 우선 새로운 계좌를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배달을 하고 싶을 때 의식적으로 그걸 참아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오늘 엽떡이 너무 먹고 싶다. 근데 순간적인 의지력으로 그걸 참고 그 엽떡 주문했을 금액을 그대로 그 새로운 계좌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15,000원이든 20,000원이든 그 통장에 돈이 쌓이게 되거든요. 그런데 배달이나 외식을 상습적으로 하는 분들은 그 계좌에 돈이 생각보다 빠르게 찹니다. 그러면 가시적으로 그게 얼마인지가 눈에 보여요. 이 통장은 일반 자유적금도 좋고 뭐 파킹 통장도 좋습니다. 아니면 그냥 일반 입출금 통장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요 뭐가 바뀌냐면 우선 본인 스스로한테 엄청 뿌듯해요. 그리고 거기에 돈이 한번 들어가게 되면 심리적인 이 장벽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계좌에 한번 넣었던 건 그 돈으로 다시 배달을 잘 안 시켜 먹게 돼요. 비슷한 방법으로 더 효과를 보시려면 바로 증권사 계좌로 넣으세요. 넣으시고 만약에 증권사 장이 운영하는 시간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사고 있는 ETF를 한 주씩 모으는 겁니다. 내가 배달 2만 원을 참았다라고 하면 오늘 기준으로 원큐 S&P 500 같은 경우는 한 주에 지금 뭐 10,000원 내외 정도 하거든요. 그거를 2주를 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내 충동적인 마음을 자산, 아예 투자로 전환을 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저도 사실 배달 진짜 좋아해요. 매번 참을 수가 없죠. 그렇지만 자주 시켜 드시는 건 지양하는 게 맞습니다. 배달이나 야식 같은 거는 먹다 보면은 계속해서 그렇게 먹게 되는 거라 나중에 되면 이것도 끊어내기 어려운 경우도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2번, 3번 참다 보면 점점 난이도가 쉬워집니다. 그 처음 2번, 3번을 참아내는 게 나중에 그 빈도를 결정을 하게 되고 여러분 인내 계좌에 돈을 쌓을 수 있는 초석이 될 거예요. 우리 진짜 먹고 싶을 때, 그때 아니면 그냥 인내 계좌에 넣어두기로 해요. 돈 모으기 어려운 2030 특징 그 2번째입니다. 2번째는 바로 신용카드를 쓰는 습관인데요. 신용카드를 쓰는 게 나쁘냐고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신용카드라는 것도 누가 그걸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유용성이 달라집니다. 이게 잘 쓰면 신용관리랑 재테크의 수단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관리 능력이 취약한 사람이 이걸 쓰게 되면 이 카드가 여러분의 돈을 빨아먹는 거머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조금 워딩이 센데 이 신용카드를 쓴다는 게 왜 위험하냐면요. 여러분들 모두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이게 내 돈 빠지는 느낌이 안 나요. 그러니까 나중에 갚는다라는 이 심리 때문에 돈 쓰는 느낌이 생각보다 되게 덜 하거든요.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현금을 사용하는 것보다 약 20% 가까이 더 많은 돈을 썼다고 합니다. 사실 매달 월급이 들어오면 이거 다 카드 값으로 써가지고 생활비조차 부족한 2030도 많아요.
그러니까 매달 마이너스가 나는 거죠. 계속 내가 들어오는 월급으로 그때그때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거나 그것도 모자라서 마이너스가 생기는 경우라고 하면 신용카드는 그냥 없애시는 게 맞습니다. 그럼 내가 생각하기에도 내가 너무 신용카드로 쉽게 결제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때는 여러분 진부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체크카드랑 현금을 같이 사용을 하는 게 좋아요. 하루에 지출할 수 있는 리미트를 어느 정도 정해놓고요. 예를 들어 하루에 2만원, 뭐 아니면 25,000원. 하루에 쓸 수 있는 리밋을 정해놓고 마음에 이런 심리적인 통제 선을 그어놓는 것이 생각보다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통장 쪼개기라고 해서 일주일이면 일주일, 뭐 한 달이면 한 달 내가 쓸 돈을 통장에 넣어두시고 거기서 현금을 빼고 체크카드를 쓰고 이렇게 하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지출을 통제하려는 최소한의 의지를 조금씩 발휘를 하는 것이 무의식적으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보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돈 못 모으는 2030 특징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제적인 풍요를 위해서 또 우리의 노후를 위해서 재테크를 공부해 둘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또래 이 2030의 현재 금융 문맹률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전 국민 금융 이해력 조사라고 해서 통계를 하나 냈거든요. 70대 분들의 금융 이해력 점수는 60점대 초반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2030의 금융 이해력 점수는 몇 점이었을까요? 40점대 후반 48점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현상일 수도 있는 게 2030은 어디에서도 그런 걸 배운 적이 없습니다. 학교에서도 배운 적이 없고요. 학부 시절 때도 내가 따로 공부를 하지 않는 이상 그런 걸 배울 수 있는 창구가 없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내 돈은 내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엔 내 노후도 내 가정도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이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 대부분 저와 같은 2030이실 텐데 같이 경제 공부, 재테크 공부 그냥 꾸준히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저라고 아는 게 맞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확실한 건 조금씩 자산을 증식시켜 나가고 있고 과거보다는 조금씩 더 나은 경제 생활을 영위해 나가고 있어요. 이 부족한 제 채널이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그런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경제 공부를 어디서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요, 이 세 번째 재테크 공부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솔루션 중에 하나는 어떤 게 될 수 있냐면,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 양질의 정보를 많이 접해보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재테크 유튜버나 경제 유튜버 있으면 꾸준히 구독 많이 하시고 경제 신문이나 경제 뉴스 계속해서 많이 접해보세요. 근데 여러분, 좋은 지식을 얻기 위한 소스 중 하나는 역시 책입니다. 책. 그래서 재테크 책을 읽는 게 상당히 많이 도움이 돼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작은 이벤트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한테 이걸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 되게 옛날부터 잘 팔려왔던 베스트셀러 재테크 책 중에 어떤 게 있냐면요, 월급쟁이 재테크 상식사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감사하게도 이번에 출판사에서 이 책을 지원을 받게 돼서 감사하게도 여러분들 중 몇 분께는 이 책을 무료로 보내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기뻐요. 저도 이 책으로 재테크 공부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직장인으로서 재테크를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책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되게 유용한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에 관심이 있거나 받아보고 싶은 분이 계시다고 하면 제가 고정 댓글에 구글 폼 하나 남겨드릴 거니까 구글 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돈 못 모으는 사람들, 특히 2030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부를 위해서 부가 필요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부가 있으면 부를 증식시키는 건 굉장히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현재 부를 소유하지 못한 경우가 많죠. 그치만 여러분, 부를 증식시키는 데 필요한 두 번째 요소가 뭔지 아세요? 이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 여러분, 우리는 아직 젊잖아요. 사실 경제 활동을 할 날도 많고요, 은퇴까지는 한참 남았습니다. 뭐 이 채널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 뭐 자기 개발에 의지가 있는 멋진 분이라는 건 말할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 개개인은 자산을 증식시키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것들을 더 크게 만드는 데 필요한 시간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제 영상을 여기까지 봐주셨듯이 저도 여러분의 성장에 관심이 많아요. 저는 여러분들이랑 같이 커가는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어요. 저는 오늘도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친구로서요. 그럼 오늘도 치킨 한 마리 정립하러 갑시다. 빵도였습니다. 안녕.